네, 걱정했던 네 번째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감염이 워낙 깊고 넓게 퍼진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유행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걱정스럽습니다. 휴일인데도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서요. 1,324명이고요. 발생 규모를 가를 지표 역시 좀 좋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모든 지표가 다 좋지 않고요. 대개 이제 휴일에는 확진 환자가 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토요일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토요일의 상황을 반영한 거니까요. 토요일만 놓고 보면 지난 2주에 거의 2배 정도 늘었고요. 3주 전보다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확산세가 가파른 것이고 오히려 어제보다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감염 경로 불분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비율이 지금 30%를 넘었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산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역학조사가. 그리고 선행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비율이 46%까지 올라요. 예. 2명 중에 1명은 선행 환자로부터 감염을 이어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사회에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는 700명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지금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양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어제 이제 검사한 게 한 2만 건 되니까요. 양성률이 6%를 넘었습니다. 하루에 뭐 3,400명대에도 양성률이 보통 2, 3%를 넘지 않았었는데 6%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금 이제 검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예. 여기 검출률도 0.5% 정도. 모든 지표가 좋지 않고, 어제 오늘 이틀만 놓고 보면 수도권의 발생 비율이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하. 부산이라든가 대전, 충남, 제주 이런 곳이 지금 상당히 우려할 수준으로 확진 환자가 늘고 있다. 이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 총리 회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의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난 세 차례의 유행 위기 때 극복했던 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였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금요일부터 스스로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주말임에도 선별 검사소를 찾아주시는 등 이미 국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빨리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의 신속한 확충이 급합니다. 지자체는 시설 확보와 가동 준비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각 부처도 산하 연수원 등 여력 있는 시설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지자체별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수요를 감당할 인력 지원도 큰 과제입니다. 정부 내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야 합니다. 경찰, 군, 또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25%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기본 정신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확산세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께서는 책임지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 55세에서 59세 국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7월 19일부터 시작될 고3 학생들, 선생님들의 접종은 동의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부는 다시 시작되는 전 국민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청과 지자체는 접종 예약, 시행, 이상 반응 관리 등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서 초기 단계부터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설명을 앞서 류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명을 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높은 단계를 이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이제 2명만 모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상 사적 모임을 거의 봉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저녁에 시간을 자꾸 정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 지금 나온 6시라는 것은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체 만남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저녁에 뭐 9시까지 영업을 하니 10시까지 영업을 하니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녁 문화가 9시쯤이나 10시쯤까지 보통 1차라고 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뭐 간단하게 술을 곁들여서 그리고 9시에서 10시가 되면 이제 2차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음주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음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방역 수칙을 위반할 그런 유혹이 많고 그다음에 밀접 접촉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시, 10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정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밀도가 더 강해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행할 4단계의 핵심 방역 수칙은 저 사적 모임을 2명까지 한다는 거 예. 이겁니다. 지난 3차 유행, 지난해 말에 있었던 3차 유행이 상당히 거셌는데 그 불길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사적 모임 제한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3차 유행의 불을 잡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지금 한 3,400명을 넘어가는 이 확산세를 잡는데 이 6시 이후에 2명까지 만남 이것이 가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개 이제 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준용을 하죠. 그래서 직계가족 그 8명 모임 금지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직계가족은 이제 그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풀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활동은 전부 비대면으로 가고 행사도 금지가 되고 1인 시위만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친족 참석을 하는데 이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그래도 49명입니다. 50명 이상을 만날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가고요. 숙박시설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숙박시설은 3분의 2 이상 받을 수 없고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행사, 제주도 같은 데 그런 행사들이 많거든요. 예. 펜션에서 주최하는 무슨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지가 됐습니다. 예. 사실상 뭐 저녁 모임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6시 이전에는 여전히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오후 6시 기준으로 2명까지만 만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리고 직계 가족 그리고 뭐 동거 가족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면 동거 가족은 괜찮은데 뭐 직계 가족은 안 된다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계가족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이런 모임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풀어줬는데 예.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 직계가족은 그 인원 제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더라도 2명 이상이 저녁에 나가서 식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다만
동거 같이 사는 가족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그럼 가족 식사는 저녁에 아예 못 하는 거냐? 왜냐면 뭐 아이가 둘 있다면 4명이 나가서 식사를 못 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동거 가족은 가능하죠. 예. 그것을 좀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한 가족 3, 4명은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아하.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계신 분이 올라오셨는데 나가서 식사는 못 합니다. 예. 그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은 동거 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그 2인 이상 모임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하.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2명 이상이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같이 사는 아이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에 예. 상주하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동거 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3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개념으로 살면 어차피 같이 살면서 접촉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2인 이상을 풀어주는 것이고, 같은 혈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이것은 접촉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예,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다중 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다소 좀 엄격해졌습니다. 유흥시설은 뭐 여전히 운영을 할 수 없게 됐고요. 근데 인원 제한과 맞물려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예.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 금지가 있어 왔었죠. 2주도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96만 곳 정도 되니까요. 아마 이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 같은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공연은 5천 명까지 풀렸습니다. 예. 그래서 좌석에 이제 지정 좌석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좌석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건 안 되고 좌석만 정해주면 5천 명까지 공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유흥업소를 뺀 나머지는 다 이제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편의점도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예. 300제곱미터,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한 90평 아하. 정도 되는 큰 소매 편의점 있죠. 이곳은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 합니다.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구 경기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구 예. 경기를. 야구 경기는 한 팀을 9명으로 놓고요. 1.5배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한 팀이 9명이니까 두 팀이 18명에 1.5배니까 27명까지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기준이죠. 아마추어. 실외에서 예. 실외에서 하는 경기니까요. 그건 예, 뭐 예. 프로나 아마나 똑같은 아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스포츠 시설이 이제 질문들이 많습니다. 과연 실내 스포츠를 어떻게 할 거냐? 탁구 경기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탁구. 탁구는 한 사람이 가서 2시간 이상 머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권투는 아예 뭐 경기나 대회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댄스라든가 뭐 에어로빅, 요가 이런 거 있죠. 줄넘기 이런 게 좀 재밌는 그 기준인데요. 이때는 이제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을 하는데 주로 그렇죠. 예, 그 음악 속도가 100에서 120 bpm이니까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너무 빠른 운동을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때는 침방울이 훨씬 더 많이 튀고 멀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 이제 러닝머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러닝머신은 시속 6km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약간의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이런 것까지 정하느냐 하지만 그 원칙은 뭐냐면 너무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더 많이 튀게 되고 멀리 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하여간 예. 듣기에는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이것은 어차피 그 시설 업주가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시설 업주가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주신 그 음악을 틀면서 하는 스포츠,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110 BPM 정도, 싸이 강남 스타일이 한 130 BPM 정도, 그 정도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싸이 강남 스타일은 못 듣고 뭐 버터는 들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너무 있더라고요.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예. 가자,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겠군요. 자, 학교 상황도 좀 걱정입니다. 이제 수도권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교육 당국이 사실 2학기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지금 보통 찾아보니까요, 초등학교가 예. 이제 수도권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19일에서 23일
그러니까 다음 주면 방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최대한 그 남은 시간이 방학까지 남은 시간이 2주거든요. 그 2주 동안은 원격 수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초등학교를 뺀 중고등학교는 기말고사 끝나고 사실 뭐 수업이 조금 이제 느슨하게 운영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격 수업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경기도하고 인천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서울은 한 이틀 정도 유예 시간을 둬서 수요일쯤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그럼 9월에 전면 등교는 못 하는 거냐? 근데 아직 시간이 한 4, 50일 정도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발생 상황을 전망해 보면 그때쯤이면 상당히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이제 백신 접종자도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서요. 물론 그때 1단계까지 거리두기 1단계까지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면 등교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준비를 한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방침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달 중순쯤까지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원격 수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요. 국방부가 강화된 국내 거리두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비수도권은 조금 여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좀 차이를 둔 것이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휴가의 경우는 그 휴가 간 장병이 어디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하. 비수도권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예. 물론 당연히 외출 면에는 부대의 위치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원칙적으로는 대개 다 이제 통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휴가는 10% 안에서 갈 수 있습니다. 10% 안에서 갈 수 있는데 비수도권은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사는 장병은 장성급 지휘관이니까 대개 이제 뭐 사단장 정도 되겠죠. 예. 사단장의 승인에 따라서 5%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대에서 휴가 갈 인원이 뭐 100명 장병이 100명이라면 통상 10명 정도를 보낼 수 있지만 비수도권에 사는 그 장병이 있다면 한 5명 정도를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출은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역시 역시 그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서 최근에 7일 이상 환자가 없으면 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것도 상당히 이제 제한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외박 면에는 뭐 다 통제고요. 간부들도 역시 전부 다 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내에 있는 종교 활동 있죠. 다 온라인으로 되고요. 출장이나 회의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도 사실상 지금부터 2주 동안은 완전히 꽁꽁 싸매고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면회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의원께서도 첫머리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 총리도 설명을 했는데 그 감염 확산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부산의 경우 사실상 3단계로 보이는 그 2단계 거리두기를 발표해서 어제부터 시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산이 최근에 일주일 정도 상황을 보면요. 이제 부산은 2단계가 34명부터 68명까지거든요. 예. 그리고 3단계가 68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의 3단계에 가까이 왔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이제 방역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는 2단계인데 사실상은 3단계를 준용한 그런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와서요. 오후 6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줄어듭니다. 6시 이후에 4명이라는 거 부산은. 그다음에 유흥시설이라든가 노래 연습장 영업시간은 밤 10시. 이건 기존에 자정까지 할 수 있었는데 10시까지 당겼죠. 예.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사적 모임 제외되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부산도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 사적인 모임 인원 제한을 안 받거나 또 야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도. 그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이런 곳은 10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바뀌었다는 것, 그 방역 대책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부산에 한해서 2주 동안 행해질 그런 그 조치입니다. 예. 자, 제주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3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텐데 일단은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죠. 뭐 제주는 더 심각한데요. 예. 3단계는 13명 이상일 경우가 3단계인데 제주는 일주일만 놓고 보면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3단계 들어섰고요. 4단계가 27명이니까 악화된다면 4단계도 염두에 둘 정도로.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여름 휴가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상당히 강도 높은 2단계를 시행하게 했죠. 그래서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래 연습장은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 카페도 자정 이후에는 배달 정도만 되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유지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역들은 이달 초에 정부가 발표할 때만 해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던 곳인데 예.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지역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대전 충남 지역도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2단계 또는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